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물뚝심송의 Not Today. 제가 서청년노래단 조국과 청춘이라는 노래회에 있었을 때 1년 동안 경희대로 출퇴근을 했었죠. 본부가 경희대에 있었거든요. 그 앞쪽에 바투의 유럽 원정이라고 하는 그런 술집이 있었습니다. 거기 골뱅이 소면을 맛있게 해갖고 자주 갔었는데, 바투의 유럽 원정? 바투는 칭기스칸의 손자뻘이었는데 말이죠. 가장 유럽의 최전선, 서쪽 전선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2대 칸인 오고타이가 알코올 중독으로 죽거든요. 맨날 발효주만 먹다가 몽골이 서쪽으로 쳐들어가서 중류법을 배워서 드디어 소주를 먹게 된 것이죠. 소주를 막걸리 먹다가 알코올 중독으로 죽은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모두들 모여서 쿠릴타이 전체 회의를 열어서 다음 왕을 뽑아야 됐거든요. 그래서 유럽 원정이 중지된 겁니다. 오고타이가 술만 적게 먹었어도 유럽의 역사는 분명히 바뀌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처럼 제국 시대에는, 중세 시대에는 후계자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고, 후계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제국의 운명까지 좌지우지됐죠. 참고로 그때 쿠릴타이에서 원세조인 쿠빌라이가 3대 칸이 됐죠. 그래서 제국은 탄탄해졌습니다만 서쪽으로는 더 갈 수는 없었습니다. 제국과 공화국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물뚝심송의 Not Today,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역시 제국의 흥망성쇠가 네. 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네요. 그런가요? 예, 그 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아이고. 네. 12월 1일이네요. 잘 먹으면 술만큼 좋은 게 없는데. 네. 또 잘못 먹으면 제국을 망하게도 하는 막 그런. 저는 사람 사이 관계에서도 예. 저는 온라인으로만 하는 그 관계처럼 위험한 관계가 또 없다고 생각합니다. 클릭 한 번으로 끝나는 거죠. 예. 예. 근데 대면해야 되고 가끔은 논리가 아닌 감정으로 서로 교류하는 거. 그렇죠? 그것까지는 좋은데. 네. 지나치게 술을 많이 먹고. 네. 민폐를 끼치고. 막 이러면 안 되죠. 그건 문제죠. 예, 그건 문제가 되죠. 예. 하지만 날이 막 서 있을 때 그럼요. 술을 한 잔으로 감정을 누그러뜨린 다음에 인간적으로 호소를 하면은 논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세계사적으로 강대국의 정상들이 술을 많이 먹은 사람이 꽤 많습니다. 아. 또 그리고 뭐 멀리 갈 거 없이 네. 북한의 고위층들도 술을 상당히 많이 먹는 거로. 장성택 씨 같은 경우는 뭐 양주 한 병을 먹고도 끄덕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렇군요. 예. 이거 사실일 겁니다. 저 박지원 의원한테 직접 들은 얘기니까. 끄덕이 없었다라는 멀쩡했다. 과거형으로 해야 되겠군요. 과거형으로 해야죠, 이제. 예. 그랬군요. 뭐 소련 사람들, 뭐 서기장 같은 사람 술 많이 먹었고. 옐친. 예. 옐친은 항상 취해 있는 것 같은 그 추정이 가능하죠. 예, 그렇군요. 뭐 그건 그렇고 제국과 공화국 이야기도 오늘 이제 이 땅에 네. 본격적으로 공화국이 탄생하면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고 김영삼 대통령의 그 이야기하고 그러느라고 마무리 못한 게 있었는데. 진도를 좀 빼앗겼어요. 예. 자. 빨리 나가보도록 진도, 하겠습니다. 나가 주시죠. 예. 지난 시간에 내렸던 결론이 그 대한제국이 그러니까 스스로 독립하고 싶어 하긴 했는데 뭐 그랬던 어떤 그 작은 나라가 그 폼은 잡고 싶어서 황제를 자칭하고 내부의 그 국제에서도 이제 그 유아기적 모순을 담아버린 그런 이상한 국가가 되어버렸다라는 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예. 근데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입헌군주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그 대한제국이 만들어진 이후에 시작됐어요. 네.
그렇군요. 그전에는. 네, 그냥 뭐 내부자 몇 명이 좀 얘기해서 말한 거지. 네네. 사회적으로 그런 논의가 시작된 건 오히려 대한제국이 망한 다음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것도 약간 시간적 모순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해가 가는 것은. 네.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이야기하기는 되게 힘들죠. 예. 실제로 해보니까, 대한제국이라는 걸 눈앞에서 보니까, 아, 이건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겠구나.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너무 짧았고 불완전했지만.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렇게 그 입헌군주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려고, 뭐, 맛보기도 채하기 전에, 대한제국이 망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그 일제가 강제로 병탄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뭐 울사조약 이후로 이제 1910년 거치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네. 그 대한제국이 그냥 붕괴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는데, 이 시기에 사실 그 대한제국이 이렇게 진짜 막 말도 안 되고 어이없는 그런 엉터리 같은 나라였느냐, 뭐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이 역사적인 해석에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대표적인 그 어휘가 광무개혁이라는 게 있습니다. 광무개혁. 광무라는 것은 바로 광무는 그 고종의 그러니까 저거죠. 그러니까 칭호죠. 예. 제국이 된 다음에 그렇죠. 연호를 광무제였던 거죠. 그 광무 변희재랑은 관계 없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그 드립을 쳤는데 제가 그냥 묵살하고 넘어갔건만 또 치십니까 그거? 네. 강희제도 아니고 변희제도 아니고 광무제. 네. 그 부분을 제가 좀 이렇게 좀 살려드릴까? 장구를 쳐드릴까 하다가 바빠서 넘어갔는데 이번 시간에 또 당하고 마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이 광무개혁은 사실 대한제국이 추진한 국가 전체 시스템에 대한 조직적이고 자주적인 개혁 사업이었습니다. 예. 의미가 있는 사업이었어요. 예. 이 과정, 그 광무개혁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역사학자들은 충분히 분석을 해야 합니다. 또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뭐 그 사회 각 분야, 뭐 군사, 뭐 정치, 뭐 산업 모든 분야의 광범위한 개혁 조치가 따라왔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논란이 되는 거죠. 네. 이 광무개혁이라는 걸 시행한 거 보니 조선 말기에 성립된 대한제국에서 네. 이 조선이 한반도에 서 있던 국가로서의 조선이 자체적으로 근대화를 일으켜낼 만한 자체 역량이 있었다. 단지 그 시점이 좀 늦었을 뿐이고 그게 채 이루어지기 전에 일제로부터 침탈을 당했기 때문에 중단된 거지. 네. 시간 여유만 있었다면 조선도 스스로 근대화할 역량이 있었다. 그 내재적 발전론 뭐 이런 거죠 이게. 네, 내재적 발전론. 예, 이거는 이제 민족주의 계열의 사학에서 주로 얘기하는 거고. 예. 그 반대쪽 진영에서는 이제 쉽게 말해서 식민지 근대화론이죠. 조선사회, 한반도의 근대화는 일제가 근대적인 시설들을 도입하면서, 근대적인 제도들을 도입하면서 시작됐다. 네. 식민지 시절에 근대화가 된 거다. 그 전까지 조선시대에는 자체적으로 근대화를 이룩할 만한 역량이 없었다. 네. 그냥 망해가는 나라였을 뿐이다. 네.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는 쪽이 이제 보통 좀 암울한 얘기지만 그 보통 여태까지 학계 주류 네. 혹은 이제 뉴라이트들이 이걸 더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죠. 예. 식민지 근대화라는 말이 주는 어감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비춰지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 객관적인 역사학자들의 관점이라면은 뭐 그것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조선은 실제로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현실적인 눈으로 보자면 그 양쪽 모두가 다 일장일단이 있는 논리적 주장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 광무개혁이라는 좀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사업도 시행을 했어요. 대한제국이. 예. 하지만 망했죠. 아무것도 못했고 네. 현실은 망했다. 예. 라는 게 그냥 우리한테 주어진 현실입니다. 이렇게 입헌군주제에 대한 논의도 대한제국이 멸망하면서 막 시작되려고 하다가 일제에서 그냥 강제로 끝이 나버리는 겁니다. 네. 강제 병탄이 이제 1910년에 딱 벌어지고 이제 사람들은 조선의 왕실이 맥이 끊어져 버렸다. 왕실을 다시 복구하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물론 이제 훈구파, 뭐 왕정 복구파, 뭐 보황주의 뭐 이런 게 다 있었어요. 왕정을 다시 복구하자. 뭐 이런 얘기했는데 아주 그냥 뭐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고종의 다섯째 아들이었던 그 의친왕 같은 사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의친왕의 이름은 그러니까 이강이죠, 이강. 네. 어머니는 귀인 장씨였고 어머니는 이제 명성황후의 미움을 받아서 궁에서 쫓겨나기도 했고. 네. 1910년 병탄 이후에 그 다음에 왕실을 인정 안 하니까 왕이 될 수가 없죠. 네. 그 공으로 강등을 당하고 그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제 주색 잡기에 빠진 척, 타락한 척하면서 일제의 눈을 피합니다. 예. 결국은 이 사람이 뭘 꾀하냐면 상하이로 망명을 해서 임시정부에 합류하려고 시도까지 해요. 예. 의친왕이 임시정부에 이제 편지를 보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좀 특이합니다. 나는 차라리 자유한국의 한 백성이 될지언정 일본 정부의 친왕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 한인들에게 표시하고
아울러 임시정부에 참가하여 독립운동에 못마치기를 원한다. 왕족이. 고종의 아들이. 그렇군요. 예, 왕자가. 왕자가. 예. 이게 사실 대단한 거죠. 자기가 왕자인데도 불구하고. 예. 스스로 내 왕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예. 산에 깨어있는 분이었군요. 한 백성이 되겠다. 백성의 자격으로 임시정부에 참가하여 독립운동을 하겠다. 야. 라고 편지를 쓸 정도로 깨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망명 시도까지 벌어집니다. 그 망명 시도를 하다가 상복을 입고 망명을 시도하다가 붙잡혀가 다시 끌려오거든요. 이제 그때 만약에 이 의친왕이 임시정부에 합류를 했더라면은 네. 임시정부 내에서 왕정 복구파가 다시 생겨났을지도 모르죠. 우리에게 왕이 있는데. 우리 국사 시간이 됐던 네. 무엇이 됐던 영친왕의 이름은 자주 보고 그렇죠. 예. 많이 보도도 되고 그랬습니다만 의친왕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었어요. 크게 집중을 못 받았죠. 이런 왕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이게 신기해요. 이게 제대로 된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라면은 비록 무산이 되긴 했지만 뭔가 깨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봉건시대의 왕자가 있었고 좌절되긴 했지만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던 예. 무기력하게 일본의 볼모로 잡혀 있었던 왕자가 아닌 그냥 쓰러지지 않았다 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길게 보면은 해방 이후에 남한의 단독 정부를 수립한 이승만 정권에서 네. 그 이씨 왕조의 자녀 후손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부정적인 반응을 택합니다. 아니 이제 이승만 자기가 양녕대군에 직계라 그러면서 그걸 슬그머니 내세우기 위해서 그렇죠. 셋째 아들인 세종의 그 후손들이니까 그러니까 네. 일부러 박해했다는 그런 얘기가 예,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고 네. 아니, 그렇게 이제 묻혀져 버리는 사실도 있지만 당시 독립신문이 이제 이 의친왕 망명 실패 과정을 보도할 때 네. 칭호를 의친왕 전하라고 보도합니다. 네. 예. 당시의 그 사회 분위기는 아직도 그 왕정의 흔적은 많이 남아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 명분이라 하면 왕정을 복구하는 게 제일 명분일 수도 있었던 거죠. 3.1운동 때까지만 해도 그 복벽주의, 보황주의 이런 게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네. 지난 시간에 얘기 나왔지만 유인석 같은 사람은 복벽주의자죠. 대표적인 복벽주의자. 네. 위정척사의 계보를 잇고 있는 사람이고 고종 황제 본인을 만주로 망명시켜서 국가를 설립하자. 만주의 제국을 만들자. 이런 주장을 했을 정도예요. 베트남의 그 민족해방운동의 그렇죠. 초기에도 예. 보면은 그런 그 유학자들이 나서기도 하면서 예. 왕정을 복구하자라는 그런 파들도 있었어요. 그럼요. 최익현과 의병 활동을 함께했던 임병찬 이런 사람들은 입헌 군주제도 안 된다. 전제 왕정으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당시에도. 의친왕 같은 왕자들이 좀 더 있었으면 또는 의친왕, 예. 의친왕의 아들이며 고종의 손자인 이우 왕자. 그렇죠. 히로시마에서 피복당해서 숨진 이유 왕자 같은 이런 멋진 맞습니다. 이런 왕자가 있었다 그러면 의친왕의 기계를 잇고 있는 그렇죠. 예, 예. 그런 사람인 거죠. 이랬으면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었을 텐데 그만 후손들이 점점점 거기다가 이제 심지어는 어느 정도였냐면 이 황제 그러니까 보황주의 황제를 다시 세우자 네. 대한제국의 맥을 다시 잇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네. 조금씩 개화가 진행되면서 네. 그냥 전권을 가진 황제를 세우는 건 시대에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네. 일본 스타일로 막부제로 가면 어떻겠는가. 그러니까 황제는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고 네. 그 정치적 실력자들이 막부를 형성해서 네. 국가를 운영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예. 이런 주장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랬군요. 아주 온갖 얘기가 다 나오는 거죠, 이제. 그렇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왕정 복고주의자들은 빠른 속도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1910년 이후에는 사실상 왕정 복고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잦아들고 예. 본격적인 공화정에 대한 논란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아무리 나라가 망했다고 합니다만 뒤도 안 돌아보고 좀 냉정한 어떻게 보면 현실 파악을 제대로 하고 얘기를 못했을 뿐이지 그런 뭐라 그러나요? 앞서가는.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이 있었군요.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왕을 끝내고 민주주의, 공화제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건 역적 소리 들을 만한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인들 사이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왕이 우리를 포기했지 않느냐, 나라를 포기했지 않느냐 이러면서 우리 공화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등장을 하기 시작한다는 그랬군요. 거죠. 이게 저는 진짜 다행인지 불행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전제왕정을 끝내고 입헌군주제로 가는 과정에서도 엄청난 투쟁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 마그나카르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어떤 그 귀족들이나 중산층들이 왕권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치열하게 벌어지죠. 마그나카르타 대헌장 존 왕 1205년인가 1215년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올리브 크로멜까지라고 한다면은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린 거죠. 엄청난 몇백 년이 걸린 거죠. 사실 마그나카르타에도 왕권을 살짝 제한했을 뿐이지
주권이 인민에게 있다 이런 얘기는 없거든요. 그래도 그것만으로도 네. 세계사적으로는 적어도 영국 역사에서는 매우 큰 일이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프랑스 역사만 하더라도 네. 프랑스 대혁명이 벌어지면서 왕을 죽이고 네. 막 혁명을 이룩한 게 1, 2년 사이에 벌어진 게 아니에요. 프랑스 혁명도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거의 근 100년 가까이 끕니다. 그렇군요. 혁명했다가 나폴레옹 등장했다가 또 다시 공화정 했다가 파리 꼬문 했다가 나폴레옹 3세 나오다가 별거 다 했죠. 별거 다 했잖아요. 예. 그런 긴 시간 동안 피를 흘려가면서 겨우 왕조를 제거하고 공화정을 도입하면서 왕을 단두대에 올리고 왕을 단두대에 올렸던 혁명가도 단두대에 올리고 아이고 예. 그런 피 튀는 과정을 다 겪었는데 우리는 그냥 넘어갑니다. 예. 그런 과정을 못 겪었어요. 그냥 나라를 쓱 뺏긴 거예요, 그냥. 예. 잠깐 우리도 이제 입헌군주제라는 걸 해보면 어떨까 하는 얘기를 몇 년간 하려다가 또 대한제국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금방 망하는 걸 보니까 저것도 아닌가 보네? 그걸 하다가 그냥 공화정을 하면 어떨까? 예. 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몇 년 사이, 10여 년 사이입니다, 이게. 아주 짧은 시간이죠. 그렇군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순간, 그 시점, 바로 그 시점에 굉장히 중요하고도 아주 놀라운 선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대동단결선언이라는 건데요. 대동단결선언. 예. 대동단결, 야, 얼마 만에 들어보는. 대동단결이라는 말은 많이 쓰죠. 근데 이게 이 놀라운 선언이 1917년에 있었다. 그리고 그 선언에 참가한 사람이 이상설, 신규식, 박은식, 조소왕 이런 사람들이었다. 어휴, 아주 쟁쟁한 분들이네요. 화려한 명단이죠. 네. 이런 그 대동단결 선언에 대해서 꽤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게 상당히 의미가 큰 선언이라고 보거든요. 전 처음 들어봐요, 지금. 예. 네. 대동단결 선언의 내용이 뭐냐면은 순종이 주권을 포기하고 을사조약을 맺고 일본에다 국가를 넘긴 거 아니냐. 네. 그런데 군주의 독단적인 주권 포기이기 때문에 그 조약은 무효다. 오. 우리들 인민의 주권은 그대로 여전히 남아있는 거다. 아. 을사조약 한일합방 다 무효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조선의 주권은 현재 조선의 인민들에게 남아있다. 그렇군요.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 당시의 말투로 어떤 내용이었냐면 융희 황제가 순종이 삼보는 이제 토지, 인민, 정치를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의 요소죠. 삼보를 포기한 8월 29일은 이게 그 경술국치죠. 네. 즉 우리 동지가 삼보를 계승한 8월 29일이니 순종이 포기하고 우리 동지가 그걸 계승했다고 상속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한순간도 숨을 멈춘 적이 없음이라. 네. 우리 동지는 완전한 상속자니 저 황제권 소멸의 때가 곧 민권 발생의 때다. 네. 구한국 최후의 날은 곧 신한국 최초의 날이다. 와. 상당하죠. 상당하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 왕이 일본한테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네. 우린 그건 모르겠고, 그건 무효고, 예. 그게 바로 구한국, 조선의 끝장이 나는 날이고, 조선 인민들이 주인된 나라의 첫날이다. 이상설, 신규식, 예. 박은식, 조소왕. 조소왕은 나중에 사회주의에 굉장한 영향력을 가져온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렇죠. 예. 예. 이 선언이 사실상 주권이 인민에게 있다는 공화정의 기본 개념입니다, 이게. 1917년. 예. 왕은 이 나라를 팔아먹을 권리가 없다. 네. 이 나라는 왜? 인민들의 것이니까. 네. 그 공화정의 기본 개념의 시작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 선언이. 네. 이제 그때까지 온갖 주장들, 황제국으로 복귀하자, 보황파, 왕정복구, 이런 고지식한 사람들 얘기도 있었고, 또 약간 진보한 입헌군주제, 일본식 막부제, 이런 얘기 다 나왔는데, 그 한 구석에서 이 작은 목소리가 튀어나온 겁니다. 예. 이 한반도에 있는 조선 땅 조선 땅에 대한 모든 권리는 조선 인민들에게 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주인이다. 일본이 주인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3.1운동 2년 전이에요. 예, 2년 전입니다. 네. 이 대동단결 선언에 담긴 내용이 실질적으로 그 공화제 담론의 출발점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공화제에 대해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또 일반인들에게 주는 정서적인 충격이 대단했다는 겁니다. 네. 아, 우리나라가 왕의 나라가 아니었구나. 아닐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어느 순간 깨닫는 거죠. 영국이 수백 년간에 걸쳐서 예. 채택한 입헌군주제. 그리고 아직도 형식상으로 채택하고 있는 입헌군주제는 물론이고 예. 예. 전제 왕조에서 갑자기 공화정을 얘기하는 불과 10년 만에 그게 비록 몇몇 독립운동가들이 있지만 범사회적인 목소리로 메아리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왕이 이 나라를 버렸는데 그거 무효고 네. 우리 인민은 이 나라를 버리지도 않았고 버릴 수도 없고 여기 살고 있고 네. 왕이 포기한 순간부터 이 나라는 우리 거다.
우리 인민들의 것이다. 네. 이런 주장인 거죠. 그 나아가 왕이 이 나라를 일본한테 팔았는데 그 계약 자체가 무효다. 우리 허락 없이 왜 자기 맘대로 파느냐. 이런 질책의 의미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최종적으로 이 나라는 우리 인민의 것이니까 우리 인민의 손으로 인민의 힘으로 일본에게서 되찾아오겠다. 라는 다짐인 거죠. 대단해요. 대단한 일이죠. 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지금의 눈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의 사회성을 고려하면서 봐야 되는 거죠. 네. 이 아주 복합적이고 다양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 선언이면서도 동시에 그 혼란했던 당시의 사회상을 한 칼에 정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명분을 담았던 선언인 거죠. 네. 실질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어떤 사상적인 관점에서는 이 선언이 나타남과 동시에 구시대 즉 조선은 끝난 겁니다. 네. 왕조 조선은 끝난 거고요.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인민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근대적 공화주의가 시작된 거죠. 이 땅에서. 상해 임시정부를 세울 때 그냥 세웠다는 게 아니라는 증거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떨어진 게 아니구나. 예. 네. 대신 이제 불행한 점은 다른 나라들은 보통 자국 내에서 왕과 인민들이 싸웁니다. 왕과 귀족들이 싸우고 왕과 그렇죠. 중산층이 싸우고. 예. 근데 우리는 여기에 제3의 세력, 일본 제국주의라는 강대한 외세가 같이 움직이고 있었다. 라는 점이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는 좀 불행한 일이긴 했죠. 네.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 민족은 이런 선언을 할 줄 알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네. 이 선언에 기반을 두고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918년 상하이에서 신한청년당이라는 단체가 조직됩니다. 네. 3.1운동을 전후에 활발한 활동을 펼치게 되는데 이 단체가 어떤 관점에선 대한민국 최초의 정당이었어요. 당이니까. 그러게요. 이름이 당이네. 네. 물론 이제 정치적 결사체라기보다는 독립운동 조직이라고 봐야 되겠지만 네. 이름을 청년당이라고 했다는 걸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죠. 여기에 처음에 참석한 사람들이 여운형, 한진교, 선우혁, 조동호 이런 사람들이고 네. 바로 다음에 김구, 서병호, 이광수, 신규식 등이 합세를 합니다. 오. 당대의 그 유명한 독립운동가들은 다 참여를 합니다. 이름들을 여운형 선생은 원래 알고 있는 그럼요. 이름이지만 여기에 김구, 이광수, 신규식 다 들어오는 거죠. 아는 사람들이 이름들이 많다. 굉장합니다 이제. 이들이 해외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합니다. 이게 논리가 섰거든요, 이제. 네. 순종이 나라를 팔아먹는 계약을 해서 우리가 할 말이 없을 줄 알았는데, 네. 그 대동단결 선언에 나오는 대로, 인민들은 결코 나라를 팔지 않았다. 이 한반도 이 땅은 조선 인민들의 것이다. 라는 명분이 쓰게 되니까 그 명분을 담아서 우드로 윌슨 대통령, 민족 자결주의를 주창한 사람한테 독립청원서를 제출합니다. 우리 거니까 우리가 독립하겠다. 라는 서면을 보내는 거죠. 네.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하기도 하고, 네. 일본 유학생들의 28 독립선언을 일으킨 핵심 세력들이 다 바로 이 신한청년당들이었어요. 아, 동경 YMCA? 예. 그 연계를 이렇게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그 사상을 전파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다. 금년 8월 달에 바로 그 동경 YMCA 호텔에서 행사했어요. 예. 거의 이름이 28홀입니다. 바로 28 독립선언을. 바로 이 28 독립선언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런 자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국 이 신한청년당의 이 활발한 활동은 3.1운동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이끌어내게 되는 거죠. 네. 역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엔 그 구한말 또 일제를 거치면서 그 시대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만약에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똑같은 독립운동 단체라 하더라도 왕정 복구를 주창하는 단체가 3.1운동 같은 전국적인 저항운동을 펼칠 수 있었겠는가? 이걸 가정해보자는 거죠. 즉 주권 재민. 왕이 나라 버렸지만 우리가 버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을 설득할 때. 순종이 왕이라 치고 앉아가지고 나라를 잃어버렸다는데, 우리가 힘써 싸워서 순종한테 나라를 되찾아주자. 왜? 내가 왜? 그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잘 생각해봐라. 이제는 왕이 있는 시대가 끝났고, 이 나라, 이 땅의 모든 것에 대한 권리는 우리한테 있는 거다. 너희들 각자 모두가 이 땅의 주인이다. 자, 이제 일본 놈들로부터 우리 땅을 찾아오자. 되찾더라도 무능한 왕실에 이제는 왕실은 끝이다. 왕실은 끝이고 일본 놈한테 되찾아서 새로 만들 나라는 우리 모두가 주인이 되는 나라다. 이건 동학혁명에 의해서부터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군요. 농민들은 바로 알아듣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렇군요. 그러니까 모두 뛰어나와서 만세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나라를 뺏긴 대상이 자신들의 아버지, 삼촌, 그러니까요. 형님들을
학살했었던 맞죠. 일본 놈들이었으니까 거기로부터 나라를 되찾아오자. 우리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역사 교육에서 3.1운동이 비폭력 저항운동이라고만 알려져 있는데, 네. 3.1운동 후반부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파괴적으로 활동합니다. 막 지서를 습격하고, 막 불 지르고 막 그런 것도 하거든요. 그렇게 만들 수 있었던 동력이 바로 이 말 한마디. 이 땅의 주인은 당신들이다. 여기서 시작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공화정의 진정한 가치가 담긴 주장이거든요. 이제 이 땅의 왕은 끝났다. 네. 무능하고 사악했던 왕은 일본에서 나라 팔아먹고 끝난 거고,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은 우리이며 우리가 이 땅을 찾아와서 우리가 주인이 되는 나라를 세워야 된다. 네. 공화국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에 이 조선 땅에 살던 모든 인민들은 반응을 한 겁니다. 그 말이 맞다. 네. 내 땅이니까 내가 찾아야 되겠다. 이런 주장이 본격적으로 명분을 담고 퍼져나가기 시작하자 상황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네. 이 부분이 바로 위대한 황제가 지배하는 제국과 네. 졸렬하고 부패한 무리가 지배하는 공화국의 비교, 제국과 공화국의 비교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화제, 공화주의, 공화국 이 이름이 주는 그 자체의 가치가 있는 부분이 전 바로 여기라고 봅니다. 공화국이 생기기도 전에 태어나서 평생 무슨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우린 여기 농사를 짓고 있는 농투성이들이고, 네. 바로 저기 가면 대감님, 양반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양반들 위에는 임금님이라고 한 번 얼굴도 못 봤지만 저 멀리 어디가 높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이걸 모든 것의 주인이다. 나라님이시다. 네. 이렇게 배우고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에 그거 다 소용없고 왕도 소용없고 양반도 소용없고 당신이 삶을 이어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 이 모든 것에 대한 권력, 주인은 바로 당신이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 사람은 가슴이 터지죠. 멀리 보면은 세계사적으로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그럼요. 그런 노예. 네. 그리고 그 노예의 대장을 따르는 다른 노예들. 그렇죠. 그리고 같이 로마의 그런 평민들 말고 그 밑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몇 년 동안 싸울 수 있었던 그 동력도. 그 힘도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죠. 주인의식. 한순간 살아도 우리가 주인 돼서 살고 싶다. 내 발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자존감, 네. 주체성, 독립의식 이런 게 사람을 엄청나게 강하게 만들거든요. 여명의 눈동자라고 하는 드라마, 물론 소설이 기반입니다만 마지막 회에 그렇죠. 보면은 예. 국정환이라고 하는 배우가 예. 이 분했었던 거기 빨치산 대장격 비슷한 사람 나왔었는데 죽을 때가 다 됐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주인공쯤 된 사람이 괜찮겠느냐, 후회 없냐 했더니 씩 웃으면서 나는 이제 여한이 없다. 짧지만 내가 주인이 돼서 그렇죠. 원래 종살이 했었는데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 아무 여한 없어. 그리고는 그런 거죠. 곧 죽죠. 예. 네. 황제의 신하도 아니고 양반의 노예도 아니고 네. 내 발로 내 스스로 이 땅을 딛고 설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걸 인식하는 순간 나의 주인이 내 자신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이건 감동의 차원을 넘어선 어떤 큰 문제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들이 공화국이라는 말 단어 하나 속에 그렇게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한번 느껴본 적이 있으신지 전 그걸 권하고 싶어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라는 노래를 상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노래가 주는 느낌이 바로 그거거든요. 네. 당신들이 모두가 이 땅의 주인이다. 네. 신한청년당이라는 그 당, 그 조직의 가치는 역사적으로 많이 설명이 됩니다. 네. 유명한 독립운동가, 젊은 독립운동가들이 모두 다 참여했었다. 이런 것도 있고, 활동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다양했다. 이런 것도 있고, 네. 3.1운동 전후에 거의 모든 독립운동을 주도했다. 이런 것도 있고요. 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 신한청년당이라는 조직은 이 조선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일본 놈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것이며 그 새로운 나라에서는 여러분들 모두가 주인이 될 것이다. 와. 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랬군요. 그게 가장 크다는 거죠. 그리고 그 메시지는 신한청년당에서 발행한 기관지가 있어요. 네. 그 기관지 제목이 신한청년이었거든요. 신한청년. 예. 신한청년에 담겨서 그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배포가 되는데. 네. 그 신한청년이라는 기관지의 주필이 이광수였습니다. 아이고, 춘원 이광수. 이 난감한 아이러니죠. 하지만, 그렇죠. 젊었을 예. 때는. 당시에는 대단했으니까요. 세계의 문호라고 했었으니까. 예. 그런 정도였군요. 예. 자, 여기서 잠깐. 근데
물뚝님. 예. 감기 걸리셨어요? 네, 아직 감기가 살짝 걸려가지고. 그렇군요. 네, 목소리가 좀 약간 잠겼죠. 그래서 열광하시는 분도 계세요. 강 PD님,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예. 뭐야. 왜 그러십니까? 이 와중에 잠깐 광고하겠습니다. 어쩌다 한국은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 부제는 우리의 절망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입니다. 저자는 박성호고요. 박성호가 바로 물뚝심송님의 본명입니다. 그러네요. 예, 어쩌다 한국은 우리의 절망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이게 부제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검색에 박성호를 치십시오. 예, 박성호. 그러면은 이상한 판타지 소설 같은 거 많이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유명한 작가가 또 한 분 계세요, 박성호 씨가.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박성호 어쩌다 한국은. 어쩌다 한국은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어쩌다 한국은. 예. 알겠습니다. 요거 잠깐 광고하고요. 음악을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시간이 좀 오늘 여유가 있네요. 백자의 낙타의 발 듣습니다.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의 공화주의는 어떻게 처음 시작이 되었는가, 이 얘기를 지금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보통 이 시대 임시정부 전후의 그런 독립운동 이거 보면은 몇 명 안 되는 사람들끼리 서로 당 만들고 치고받고 싸웠다라고 인식되는 경우 겨우 이 정도였는데, 이 공화주의의 탄생에는 이와 같은 위대한 발상의 전환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요. 이런 생각들이 조선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광범위하게 퍼지지 않았더라면 임시정부 같은 걸 만들 동력이 안 생깁니다. 심지어는 황제의 아들인 의친왕까지도 그럼요. 이런 그걸 알고 동의를 했다는 거죠. 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 안 해도 된다. 한 백성으로 독립운동하고 싶다.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이런 아이디어, 이런 생각이 조선 땅에 아주 광범위하게 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지 그 전국에서 후원금들이 몰려 들어오고 또 자발적으로 돕겠다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임시정부가 수립이 가능했던 거지. 이 동력이 되니까 그럼요. 먹고 살기 위해서 저기 멕시코 가갖고 사탕수수를 베고 쿠바까지 가갖고 사탕수수를 베던 최초 이민 세대들. 이런 사람들이 하와이 가갖고 그 독충에 그리고 더위에 고생하면서 죽어가면서도 그 푼돈을 모아서 독립운동 자금을 대겠다고 샹하이로 송금을 합니다. 그게 몇몇 유명인들이 사대 털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동호회 활동한 게 아니거든요.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있었으니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생태 같은 돈을 모아서 그럼요. 자기의 가오만 잡으려고 했었던 독립운동가도 있었어요.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이승만이었다는 얘기 굳이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청년당이 두각을 나타내는 과정에서 이제 그 신민회라는 조직에서 또 들어오는데 그 간부들과 합쳐지면서 정부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공화주의 얘기를 충분히 했으니 공화국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공화국을 만들어야죠. 지금 한반도 본토에는 일본 놈들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 중국 땅에서라도 만들자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상하이에서요. 그래서 최초로 임시의정원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최초의 의회입니다. 이 임시의정원에 참여한 29명 중에 9명이 신한청년당원이었고 나머지는 신민회 간부였고 이 의정원이 점차 규모가 확대되면서 이제 1919년 9월에 드디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정부가 생겼습니다, 이제. 그 정부라 하면 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입헌군주제도 아니고 그 말 그대로 군주제. 그래서 이름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군주제요? 공화제. 대한민국. 공화정. 이게 입헌군주제나 왕정이었다면 대한제국이었어요. 그렇죠. 대한제국의 제자를 버리고 민자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이 공화주의의 정수가 담겨있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피플스라는 거, 사람들이 있다는 거. 이게
민국이라는 의미의 그 바로 백성, 인민이 주권을 가진 한반도 최초의 정부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 이름만으로도 이게 굉장히 감격적인 일인 거거든요. 그 말은 애초에 없었던 이름 아닙니까? 없었던 거죠. 민국이라는 이름은 수천 년을 이어서 우리는 한반도에서 나라를 세우고 살아왔는데 이때 와서 비로소 처음으로 이 한반도에 사는 모든 사람이 주인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발현된 겁니다. 그렇군요. 당시 사람들이 어떤 감격을 느꼈을지. 그리고 이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탄생을 옆에서 돕던 신한청년당은 이제 뭐 내부적으로 이제 각종 뭐 약간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네. 혼선을 막기 위해 그 몇 차례 진통 섞인 논의 끝에 1922년 한 2, 3년 후에 12월 달에 자진 해산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임시정부를 탄생시켰다. 일할 사람은 거기 가서 일하자. 그렇게요. 단일화가 된 거죠, 조직이. 예. 이것도 그냥 단일화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시에는 또 굉장한 논란이 있었을 테고. 사실은 우리가 꼭 이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주도권 행사하지 않아도 좋겠다라는 합의도 있었을 테고. 굉장히 큰 폭의 양보가 있었겠죠. 이럴 때 반드시 조직 이기주의가 또 끼거든요. 내가 신한청년당을 어떻게 만들어 왔는데 이걸 왜 홀랑 넘겨주느냐. 지금 당명 바꾸는 것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자존심 싸움, 이권 싸움 어마어마한 게 있었을 텐데 그냥 쿨하게 해산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정의당 이름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이 지금 진보 세력이 통합될 때 정의당 가야 된다, 정의당 없애야 된다, 얼마나 갑론을박이 많았을 거예요. 당시엔 더 절박하니까 더 심했겠죠. 네. 그런데 이렇게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힘을 합쳐주고 자진해산을 하게 이릅니다. 네. 이게 이런 게 진짜 힘든 과정들이었겠죠. 네. 돌이켜봤을 때 공화국은 절대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힘든 이유는 기본적으로 공화국은 국가 최고의 권력을 왕으로부터 빼앗아 와야 되기 때문에 힘들죠. 공화국은 그래서 항상 시작하는 게 왕의 목을 치면서 시작이 됩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왕국을 공화국으로 개조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인민에 의한 혁명이 있어야 되고 그 혁명에서 피가 흘러야 되거든요. 절대로 권력을 공짜로 놔주는 사람은 없으니까. 예. 무능한 왕의 목을 치고 그 왕이 독점하고 있던 모든 권리, 사실 대한제국에도 있었죠. 대한국 국제라는 그 허울 좋은 유사헌법에 모든 권력은 황제에게 있다 라고 돼 있던 그 권리를 빼앗아 오는 과정이 필요하고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묘한 방법으로 그 과정을 건너뛴 거예요. 네. 망했으니까. 왕이 스스로 나라를 이번에 팔아먹고 스스로 망했어요. 목을 치고 싶어도 목을 칠 왕이 없어져 버린 거죠. 네. 이렇게 자의에 의한 상이겠지만 그래도 뭐 왕이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 왜냐? 500년간 이어오던 조선 왕조, 그 왕의 사직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예. 그거 자체로도 욕을 먹어야죠. 외세의 강력한 힘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 역시 왕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 고종과 순종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네. 국가의 모든 권력이 외세인 일본 제국에게 강제로 넘어가 버린 상황에서 드디어 이 땅의 인민들은 자신의 권리를 자각하고 공화국을 세우게 되는 거죠. 전 세계에 찾아보기 힘든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게 말이죠. 예. 가까운 일본 항상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예. 일본이 우리나라의 모든 지형지물과 풍습, 언어 이런 것까지 진경로, 예. 전법까지 다 파악하고서 쳐들어왔는데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의병이죠. 그렇죠. 예. 아니 장수만 치면 왕만 내쫓으면 이 땅 자기 건 줄 알았더니 다 와서 항복하고 부하가 돼야지 왜 덤비냐? 왜 의병이 이게 뭐야? 나니?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예. 일본 전통에서는 이게 아니거든요. 한양성만 점령하면 예. 끝난 거 아니냐? 그때 막 사방에서 덤벼요. 예. 싸우다가 장수가 내 목을 내놓을 테니까 받아주라. 그렇죠. 그러면 깨끗하게 목을 취하고서는 나머지는 받아주잖아요. 깃발싹 갈아들면 되는 거죠. 그렇죠. 군복 받고 있고. 예. 그런 것처럼 그런 자주적인 정신이 바로 반대로 보면은 그래. 그건 왕이 한 거고. 그렇죠. 원래 이거 우리 거거든. 우리가 그동안 얘기 안 해서 그렇지. 그리고 또 우리가 까먹고 있어서 그렇지. 이젠 깨달았거든. 우리 그거 알고 있었거든. 네. 그것 때문에 우리 왕하고 싸운 적도 있고. 예. 예. 니들이 와 방해해서 그랬지. 안 그랬으면 우리 이겼을 수도 있어. 라는 의식이 흘러내려온 거죠. 그렇군요. 예. 더군다나 사실은 미안하지만 이 고종 일가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일가죠, 일가. 예. 그 고종 일가의 관심은 나중에는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었어요. 종묘사직. 예. 종묘사직이 뭐겠습니까? 자기 집안. 자기 집안의 그거예요. 기득권이에요. 그래서 그걸 놓지 못하고 그렇게. 제가 어떤 책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예. 그건 바로 바로 순종을 지근거리에서 보조하는 그런 일본 국내 성의를 지금으로 따지면 국내 성의라고 할까요? 예, 예. 거기에 그 관리의 일기를 예. 모은
그걸 번역한 책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거기 예. 보면은 시종일관 이 순종 그리고 고종 예. 또 그 일가에 대해서 극진하게 예우를 해가면서 그렇죠. 글을 써요. 우리 전하께서는 어쩌고저쩌고 뭐 나쁜 얘기 하나도 안 써요. 예. 그러나 예우를 다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거기서 묘사하고 싶어하는 것은 이분들은 대일본 제국의 그런 천황 밑에서 자기의 그런 뭐라 그러나 명예를 자기의 명예와 권력과 입지를 보장받고 싶어 했던 거죠. 예, 보장받으면서 그 의연하게 잘 살고 있다. 예. 이것은 우리 천황의 은혜이며 또 이분들의 광영에 의해서 지금 조선은 잘 통치되고 있다. 평화롭게. 예. 이 광영의 일부분은 바로 순종, 고종 같은 이분들의 그런 인덕이 있다. 즉, 괄호 열고, 이 사람들 우리 말 잘 듣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거거든요. 그런 내용이죠. 예. 그 내용을 언뜻 보면은 예의가 바른 것 같지만, 막 열불이 끓어요. 정말이에요. 뭐, 노예로 간주하는 거니까. 예. 주인 정신은 간 데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어쨌든 간에. 이럴 때, 예. 하지만 조선의 백성들은 달랐다는 겁니다. 예. 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모든 국가 권력은 우리 인민의 소유니까 앞으로 우리가 일제를 물리치겠다라고 네. 얘기하는 자존감 높은 대동단결 선언이 나오고 네. 그 선언에 입각해서 신한 청년당이 결성되고 전 세계에 선언을 하게 되죠. 네. 그 유명한 선언입니다. 오등은 자해야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아주 멋진 3.1 독립선언문이 나오게 되고 그 뒤를 바로 이어서 대한민국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수천 년 역사 만에 처음으로 등장한 공화국,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설립되게 되는 공화국의 탄생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죠. 그래도 여기서 손뼉 한번. 예. 저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공화국이 이 땅에 수립되게 된 과정이 네. 사실 세상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외세의 침탈 앞에서 결코 굴하지 않고 공화국을 만들어낸 데까지 이르렀으니 네.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자랑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우리는 당신들하고 다르게 비록 왕의 목을 치지 못했지만 일제라는 우리 왕보다 더 무서운 외세의 침략과 맞서 싸웠고 그 무너진 왕조를 복구하겠다 이런 답답한 소리 안 했고 우리는 이 땅에 우리 스스로 이 땅의 주인됨을 선포할 줄도 알고 공화주의에 입각한 정부를 만들어낸 줄 안다. 우리 국가의 정체성을 우리 스스로 정할 줄 알고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우리는 제대로 된 사람들이다. 요호. 이 땅의 주인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역사의 예. 흐름이. 예. 뭐 선거판에 건너뛴 면도 있죠. 다른 나라 몇백 년 걸리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급하잖아요. 그렇죠. 좀 빨리 하죠, 좀. 네. 좀 빨리 했어. 그럼 되는 거죠. 빨리 하는 바람에 네. 부작용이 많긴 하지만. 부작용이 좀 많죠. 네. 스스로 힘으로 국가의 정체성을 이 정도 확립한 사례 전 세계적으로 흔치 않습니다. 그렇죠. 시행착오로 한두 번 겪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위대한 역사를 가진 우리가 도대체 왜 스스로 그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부정하려고 드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대한민국의 건국이 1948년이냐라는 얘기입니다. 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에 그때 당시에 정부 수반 이승만조차도 네. 최초의 대한민국 관보 제1호에 건국 30년이라고 쓰고 있는데 이승만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는데 왜 요즘 사람들이 인정 안 하려고 드느냐. 중국 말이죠. 예. 중화민국의 선포는 신의 혁명입니다. 그러니까요. 1911년이던가요? 예. 그러나 선포한 다음에 계속 깨지죠. 뭐 엉망진창이 됐죠. 엉망진창이 예. 됩니다. 그래도 그 자체를 부정하진 않아요. 청나라의 역사를 끝내고 네. 공화국의 역사를 만들었으니까. 제대로 된 중화민국이 예. 그 국채를 갖춘 것은 그보다도 몇십 년 뒤지만 한참 뒤죠. 예. 예. 그러나 이것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하다못해 생각해 보세요. 연세대학교 말이죠. 광해원 설립을 그 학교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럼요. 예, 아무 관계 없는데. 아무 관계 없는데. 근데 그냥 넘어가 주잖아요. 심지어 그 연세대학교 연희전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네.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그렇죠. 세브란스도 광해원하고 거의 관계가 없어요. 관계 없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도대체. 근데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라이벌 학교에서는 그걸 갖고 문제 삼지만 한동안 얘기하다 말아요. 오히려 그렇게 어떻게든 요만한 핑계라도 있으면 끌어올리려고 노력하는 게 전통인데 그럼요. 왜 있는 전통을 깎아내리느냐. 네. 저는 그 사람들한테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 깎아내리고 있는 역사를 없다고 얘기하고 싶어하는 그 저희가 뭔지에 대해서 어떻게 물어보고 싶냐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부끄러운 거냐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을 가능케 했던 신한청년당의 존재가 부끄러운 거냐 아니면 대동단결 선언이 부끄러운 거냐
저는 다시 물어보고 싶어요. 예. 신한청년단이라고 아냐? 그렇죠. 1917년에 조수왕 선생이 예.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아냐? 그 한마디를 다시 반복해드리겠습니다. 네. 구한국 최후의 날은 곧 신한국 최초의 날이다. 이 벅찬 예. 말을 기억하느냐? 이 말 자체를 당신들 혹시 무서워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으아. 그겁니다. 왕하고 귀족들이 팔아먹은 이 나라를 네. 이제 우리 같은 하찮은 민초들, 우리들 인민의 손으로 되찾아오겠다. 되찾아올 것이며 우리는 이 땅에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백성이 주인되는 나라, 인민이 주인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선언이 두려운 거냐. 하긴 그 사람들이 귀족 자신들을 귀족으로 생각한다면 두려울 수 있죠. 네. 전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죠. 예. 그냥 저 뉴라이트 계열 또는 뭐 어버이연합이 됐던 하여튼 새누리당이 됐던 박근혜가 됐던 김무성이 됐던 저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역사적인 근거. 그렇죠. 그리고 역사적 그리고 철학적인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호히 1948년 건국절을 반대하는 것이다. 그렇죠. 반대하는 게 아니고 네. 그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 그 전에 대한민국이 존재했는데 왜 없으냐는 거죠. 예. 이런 것을 갖고 있을 때 우리 역사를 바로할 때 근거 없이 미화하거나 근거 없이 비하하거나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거죠. 예. 예. 이것으로 네. 그 제국과 공화국, 특히 이 땅에서 발생했던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이라는 공화국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뒷얘기를 좀 더 할까 했는데 네. 좀 슬퍼요. 아이고 좀 슬프죠.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네. 그 제국과 공화국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그 가슴 벅찬 의미를 가진 공화국이라는 말, 공화국. 예, 그 공화국을 구성하고 있는 각 개인들은 어떤 것인가, 인간에 대한 탐구를 좀 시작해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인간에 대한 탐구를 하기 위해서 혹시 그 블레이드 런너라는 영화 기억하십니까? 예. 그 리들리 스콧 감독. 네네. 이거 해리슨 포드, 뭐 루트거 하워, 막 이런 호화로운 배역들이 나오고. 네. 무엇보다도 인상적이었던 것은 영화 음악 전편을 반젤리스가 만들었고. 네. 굉장히 멋진 분위기를 연출해냈죠. 네. 이 블레이드 런너를 소재로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그러면은 예습 겸해서 블레이드 런너를 보고 다음 주에 만나는 걸로. 좋고요. 예. 그 블레이드 런너에 담겨 있는 과연 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란 존재는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질문. Who am I? 예. 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물뚝심송의 Not Today. 예. 왠지 오늘 가슴이 뜨거워진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예. 그게 사실 그 올해 연초에 8차례에 걸쳐서 강연을 했던 내용을 모은 책이거든요. 네. 어쩌다 이거요? 한국은. 예. 예.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예. 박성호 지금 어쩌다 한국은 이 책에 대해서 이 책을 읽고서 저도 읽고서 다음 주에 잠깐 다시 언급을 하고 제가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고 그러겠습니다. 그렇죠. 예,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투데이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